모나용평에 왔습니다. 그동안 스플래시 이벤트가 모나용평 바람 스플래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다가 올해 2026년에는 레드불 스노우 스플래시로 바뀌어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스플래시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제가 늘 오는 메가그린 슬로프인데 시작할 때 조금 초중급 정도의 경사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게 가파르거나 힘들진 않고요. 뭐 곧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에서는 초중급에서 초급 정도로 느낌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넓어서 타기는 되게 좋아요. 오늘 사람이 엄청 많네요. 제가 X5 원정대 처음 기획하면서 원래 여기 모나용평에서 1편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프레스키 했을 때죠. 제가 촬영을 할 때 그때는 제가 정작 스노보드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평에서 시즌이 오늘이 처음이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몸을 푸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용평에서 보여드릴 만한 아주 좋은 슬로프나 이제 발발하는 것들, 달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메가그린 슬로프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지금 왼쪽에 케이블카 보이죠? 바랑산 케이블카. 시작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대기줄이 없어. 드래곤 캐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쪽이 카페 방향인데 이쪽에 그 추러스가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용평에 처음 왔던 게 2009년이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연습하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추러스는 요즘 뭐 다른 리조트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어묵을 이거 먹어볼까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안 된 거거든요. 어묵 하나 주세요. 오뎅 한 컵이요? 네. 네, 5,000원입니다. 오뎅은 카페는 반입이 안 되세요. 네. 뜨겁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이게 카페 반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서서 먹어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춥더라고요. 좀 불쌍해 보이는 이해해주세요. 맛있어. 이번에는 카페에 잠깐 들르려고 하는데 여기도 평소에 제가 자주 가던 데입니다. 오늘은 자리가 많네요. 좋아. 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6,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딱 보면 이렇게 창밖이 보이거든요. 산 안에 안개가 깔려 있으니까 진짜 보기 예쁘네요. 제가 그동안 바람 스플래시 영상을 올린 걸 보시고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셨습니다. 용평에서 공식 의뢰를 받아서 찍은 게 아니냐. 어제 바람 스플래시 영상 같은 경우는 용평에서 따로 홍보비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찍었던 거고요. 2023년쯤부터는 제가 촬영할 때 용평 측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약간 좀 배려도 좀 해주시고. 근데 올해 2026년 같은 경우는 행사 주간이 지금 레드불로 넘어갔다 보니까 지금 제가 레드불과 전혀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촬영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전까지는 정말 가까이 가서 스플래시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제대로 영상도 담아드리고 정말 멋진 영상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올해 얼마나 찍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슬로프에서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드래곤 캐슬을 시작해서 여러 군데 슬로프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스플래시 얘기도 조금 더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올해 기회가 되면 참가하시는 분들 멋지게 영상 담아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슬로프로 나가보죠. 여기가 우리나라 스키장 중에서 제일 높은 곳답게 보이는 전박이 진짜 좋습니다. 지금 안개가 좀 끼어져서 깔끔한 장면은 안 보이긴 한데, 그리고 모나용평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슬로프에서 이 헬멧이 의무화는 아닌데 이번에 25, 26 시즌부터 이 레인보우 슬로프에 한해서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최상급 레인보우뿐만 아니라 중급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를 즐기시려고 해도 저처럼 헬멧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이제 용평의 최고의 코스죠.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코스입니다. 여기 상단은 경사가 좀 급하기 때문에 여기 푸시는 중급으로 되어 있지만 중급 타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요 위치 정도고요. 그리고 왜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전설적인 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는 피해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슬로프 자체는 좀 넓었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굴곡이 있다 보니까 요 상단 같은 경우는 또 평소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뭐 범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상단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급 턴을 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요 턴을 지나면 여기가 경사가 조금 또 있는 편이라서 속도 내기에는 좋습니다. 경사가 좀 생기다가도 이렇게 또 갑자기 경사가 별로 없는 구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설렁설렁 즐길 수 있는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약간의 커브를 지나면 요 코스가 더 재밌더라고. 설렁설렁 관광보더들이 딱 좋아할 만한 코스. 여기가 진짜 눈 왔을 때는 설경이 진짜 예쁘거든요. 상고대도 쫙 피고, 상고대랑 설경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저걸 이제 펌프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해발 1150에서 1200m 정도? 여기가 보면 경사가 살짝 생기거든요. 뭐 심한 정도는 아니고 아까보다 조금 경사가 생긴다는 정도? 그리고 앞에서 살짝 좁아져요. 뭐 많이 좁아지는 건 아니고 지금은 괜찮은데, 스프링 시즌에는 범프가 좀 생겨서 중간에 이제 고속도로가 난다고 하죠.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뭐 2월 말까지는 거의 성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3월 초도 괜찮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기도 하지만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한 슬로프라서 거의 모든 스키나 보드 매니아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코스 최고. 와, 이제 이 턴을 돌면 이제 삼거리다. 여기 실버랑 만나는 삼거리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슬로프가 다 좀 넓어지고 경사가 아까보다 조금 더 생기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린 스낵이라고 불렀죠. 서밋랜드 더 그린 다 왔어요. 속도 내는 구간 서밋랜드 더 그린 금방 도착했죠. 정상에서 제가 추천 간식과 또 최고의 슬로프까지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리프트를 한번 타보죠. 자, 지금 타려는 게 블루 리프트인데, 이게 제가 방금 내려왔던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코스고, 왼쪽이 블루 슬로프, 이게 상급자인데요. 여기도 눈 많이 올 때는 경치가 진짜 예술이죠. 여기 블루 슬로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기둥도 있고 보드 타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진짜 딱 스키어 분들을 위한 맞춤형 코스? 제가 블루 리프트를 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린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용평의 또 다른 이제 멋진 존들, 레드와 골드 존으로 가기 위해서거든요. 자,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저게 레드 최상급 슬로프입니다. 뭐 저는 절대 갈 일이 없죠. 2016년 이후로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레드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여기가 레드 골드 브릿지라는 데거든요. 이제 골드로 넘어가는 브릿지예요. 마지막 구간은 좀 좁아요. 이제 이게 확 넓어지는데 오른쪽에서 이제 합류하니까 조심하시고. 자, 제가 도착한 여기가 골드 베이스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골드 스낵. 제가 11월 달에 평창 여행 촬영하러 왔을 때, 그때 애니폴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또 끊고 애니폴에 여기 탔던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올라가면서 제가 골드 환타스틱 슬로프 소개해드렸잖아요. 골드 환타스틱 슬로프를 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골드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제가 몰랐었는데 골드 환타스틱 슬로프가 올해 이번 시즌에서는 1월 29일에 오픈했더라고요. 이 슬로프가 골드 밸리입니다. 상급자 코스고요. 여기가 골드 정상입니다. 1027m고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골드 밸리가 중앙에 있고, 이제 왼쪽으로 골드 파라다이스인데 안내판에는 중급이라고 나와있지만 뭐 체감상으로는 약간 초중급 정도? 그래서 레인보우 파라다이스가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골드 파라다이스에서 즐기시는 거 아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골드 판타스틱이 바로 저 앞쪽에 있는데요. 오늘이 2월 4일이니까 지금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슬로프를 가는 거예요. 어우 바람 추워. 여기는 이제 특징이 경사가 좀 있는 부분과 완만한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나무가 되게 많은데 눈이 올 때 설경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진짜 눈 올 때 꼭 타야 되는 코스. 여기 골드 환타스틱의 특징이 한 몇 년 동안 폐쇄가 됐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애니폴에 모노레일이 생기면서 모노레일 기둥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골드 환타스틱이 폐쇄가 되었다가 많은 이용객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모노레일 기둥을 위치를 바꾸고 다시 오픈한 상당히 독특한 슬로프입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슬로프로 보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애니폴의 모노레일, 여기는 이제 급 좁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막판에는 여기 고속도로 생기다 보니까 중앙이 훅 패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조금 경사가 가팔라지는 데가 나타났는데, 어제 제가 엘리시안에서 보여드렸던 페가수스 같은 느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이 조금 이제 경사가 있긴 한데 그렇게 길지 않고 아주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고 그냥 딱 중상급 정도? 그냥 바로 이렇게 골드 베이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스플래시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2024년까지는 바랑 스플래시가 사실상 시즌 마지막 날 하루 전에 열리다 보니까 이제 슬로프를 어떻게 보면 좀 갈아엎고 튜닝을 해서 시설물을 만든 거였는데, 작년 바랑 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시즌 끝나기 한 1, 2주 전에 열렸다 보니까 여기다가 별도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레드불이 행사를 하게 되면서 용평에서 공지하기로는 3월 7일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한참 시즌 중이다 보니까 과연 멀쩡한 슬로프를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를 할 건지 어디에서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동선이 되게 궁금하고요. 이제 남자의 슬로프가 있습니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용평 그러면 이제 슬로프 이름이 색상,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뭐 레드, 골드, 아까 또 블루 뭐 보여드렸는데, 남자 사나이의 색깔은 뭡니까? 핑크 아닙니까? 핑크. 남자라면 핑크, 사나이는 핑크. 요 간판에는 중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초중급 정도니까 초보들도 타셔도 돼요. 여기 핑크는 출발할 때 상단 일부가 약간 중급 냄새가 나는데 뭐 밑에부터는 초급이니까 부담 없이 즐기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핑크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으로 오면 옐로우 슬로프랑 연결되는데, 옐로우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린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뭐 짧아요. 여기 싹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린 스랙이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슬로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이제 뭐 아직 몇 가지가 더 남긴 했는데, 이따가 이제 장비를 해제하고 이제 신발까지 갈아 신고 다시 그 드래곤 캐슬 바랑산 정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아까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추천 장소, 추천 포토존, 그리고 스페셜 포인트까지 다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까는 제가 이제 보드를 탔으니까 이쪽으로 왔으면 이제는 관광 케이블카로 갑니다. 머리 조심해서 탑승해주세요. 이 시간에 유일한 관광객이네요. 이 바랑산 케이블카가 관광 측면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걸 타고 한 21분에서 23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블루투스로 음악 들으면서 가셔도 되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인생샷 명소 모음집이 있습니다. 뭐 따로 제가 포토존으로 설명드린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데를 그냥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평창 평화봉 그리고 천년 주목숲길 제가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멋진 뷰가 펼쳐지거든요. 아까 제가 갔던 골드 슬로프 정상,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슬로프, 아까 제가 조금 경사 급해진다고 했던 그 펌프장 쪽이죠. 이렇게 드래곤 캐슬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가보려는데요. 용평에 오셨을 때 꼭 가봐야 될 장소, 바랑산 스카이워크입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때 1월 24일에 왔을 때는 강풍 때문에 입장이 안 됐었거든요. 입장이 되는구나. 오, 좋아. 이렇게 딱 나서면 이렇게 양쪽으로는 스틸 그레이팅으로 돼서 바로 이렇게 위를 걷는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앞쪽으로 나가면 여긴 진짜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아. 이건 이제 회전형 턴테이블인데 겨울에는 회전을 안 한다고 하고요. 보통 바람이 많이 불거나 특히 눈이 올 경우에 이렇게 스카이워크에 못 가게 보통 막아놓는데, 지금은 개방이 되어 있네요. 며칠 내내 정말 좋은 날씨였는데 하필 오늘 이렇게 안개가 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최상급 레인보우 슬로프랑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슬로프 이렇게 딱 위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풍력 발전기 이런 쪽이 강릉 안반대기, 그 다음에 지금 선자령이랑 그쪽 방향은 지금 안개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요. 지금 오대산이라든지 서쪽 산들도 안 보입니다. 뭐 하지만 이게 정말 또 하이라이트인 게 이 앞으로 딱 나가게 되면 여기 이제 딱 강화유로 된 스카이워크가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와, 진짜 저도 여기 되게 자주 오는데도 불구하고 스카이워크에 올라오는 게 몇 번 안 됩니다. 그만큼 들어오기가 쉽지도 않았고, 자, 이 기분. 여기서 뭐 모든 방향을 다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름 속으로 살짝 있어요. 제가 2020년에 이 스카이워크 처음 생겼을 때 홍보한 기자단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드론 촬영 중심으로 이 스카이워크를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 보셔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 곳에서 여기서도 되게 예쁜 점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구름 때문에 가려서 그렇지 경치가 끝내주니까 여기서도 즐기실 수 있고, 당연히 반대편으로도 이쪽 강릉과 동해 쪽 전망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추운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2층에 잠깐 들렀는데요.
여기 더 캐슬 샬레라고 이번에 새로 이제 리뉴얼 됐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 촬영에서 이제 용평의 스페셜 포인트를 아프리스키 이벤트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프리스키 행사가 없다 보니까 오늘 스페셜 포인트를 어떤 걸 담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 레스토랑 더 캐슬 샬레를 꼽고 싶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이 위치한 레스토랑이거든요. 예전 기억으로는 돈가스 먹었던 것 같고 지금 샐러드 뷔페를 중심으로 스테이크, 파스타, 와인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 뭐 먹을 게 지금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음에 먹을 기회를 한번 찾겠습니다. 이제 포토존이 남았네. 아까 제가 케이블카에서 보여드렸던 그 인생샷 포토존 모음집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모나파크 대표 조형물이 이겁니다. 여기는 워낙 영상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모음집 중에서 주목들이 있었잖아요. 이 옆으로 가게 되면 천년 주목숲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경사가 거의 없는 데크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렇게도 가실 수 있고 또 이렇게도 가실 수 있고 이 데크길을 따라가시면 다양한 주목들을 만날 수 있는데 천년 주목숲길이 생긴 게 2021년 그때 제가 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천년 주목숲길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을 봐주시고요. 아직도 포토존 하나가 남았죠. 여기가 콘서트 데크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올림픽 계단이거든요. 아까 거기서 인생샷 명소 모음집에 나왔던 곳. 여기는 저번 제가 평창 여행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겨울에는 눈 때문에 사실 미끄러워서 통제를 하는데 지금은 눈이 별로 없어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작은 스카이워크 개념입니다. 이렇게 올라서면 스카이워크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고요. 눈이 미끄럽다. 웬만하면 눈 있을 때는 올라오지 마세요. 자,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모나 용평에서 추천 간식, 추천 슬로프, 추천 장소, 추천 스페셜 포인트, 추천 포토존까지 여러가지 매력을 담아봤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거 말고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X5 원정대라는 영상을 기획을 하면서 공통적인 요소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꼽아본 거고, 이미 뭐 스플래시에 관심이 있으시든 아니면 스노보드나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뭐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들께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뎅 하나 먹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2시간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먹을 때가 왔다. 오늘은 어디 갈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아주 오늘은 특별한 데를 갈 겁니다. 다음 편에서 바로 이어집니다.